아빠, 나 약속 지켰어. 내 빚 다 갚고 아영이 내가 지켰어.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크리스마스 이브날 묘지에 아이를 업은 소년이 서럽게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년이 목에 걸고 있던 만년필을 본 재벌 부부. 회장 부부 앞에 나타난 소년의 정체는 누구일까요? 죽은 아들과 이 소년은 어떤 관계일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반가운 마음 전해드리겠습니다. 눈발이 흩날리는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었어요. 하얀 눈송이들이 창밖을 가득 메우며 춤을 췄죠. 17살 윤우진은 두 살배기 여동생 아영을 등에 업고 헐떡이며 눈밭을 헤쳐나갔습니다. 낡은 점퍼는 구멍이 숭숭 뚫려 있어서 찬바람을 막아주기에는 역부족이었죠. 우진의 목적지는 외딴 산비탈에 자리 잡은 아버지의 묘소였어요. 눈이 무릎까지 쌓여 있어서 한 걸음 떼기가 너무 힘들었죠. 후, 후. 그는 무릎을 꿇고 차가운 묘비석을 손으로 쓸었어요. 손끝이 시려서 감각이 없었죠. 손가락이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어요. 눈 쌓인 묘비를 한참 동안 쓰다듬었습니다. 아빠, 보고 싶어요. 그의 목소리가 얼어붙은 공기 속으로 흩어졌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차가운 뺨을 타고 흘러내리자 코끝이 시큰거렸죠. 그는 눈을 질끈 감았어요. 빛독촉에 시달리는 현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문 열어, 윤우진. 돈 내놔. 매일 밤 문을 두드리던 험악한 얼굴들이 떠올랐어요. 욕설을 퍼붓는 목소리, 위협하는 눈빛, 거친 손길. 모든 게 생생했죠. 어린 동생을 홀로 책임져야 하는 막막함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빠가 죽인 아저씨네 빚을 거의 다 갚았어요. 우진은 묘비에 얼굴을 묻고 오열했어요. 흐느낌이 격렬하게 터져 나왔습니다. 어깨가 들썩이고 온몸이 떨렸죠. 차가운 묘비석이 그의 뜨거운 눈물을 흡수하는 듯 했어요. 아빠는 살인자야. 우진은 그 말을 굳게 믿고 있었어요. 5년 전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후 들려온 이야기가 그를 평생 짓눌렀습니다. 아버지가 사람을 차로 치고 도망쳤다는 거였죠. 피해자 가족들이 찾아와서는 살인자의 자식이라며 욕을 퍼부었어요. 내 아버지가 우리 가족을 망쳤어. 이 빚 끝까지 갚아. 그 말들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했어요. 그 빚을 갚기 위해 우진은 어린 나이에 온갖 허드렛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죠. 신문 배달, 전단지 돌리기, 식당 설거지, 집 나르기. 손이 꽁꽁 얼어붙고 발이 부르트도록 일했어요. 하지만 동생 아영만큼은 자신처럼 비참하게 살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영이는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거든요. 우진아, 동생, 부탁해. 엄마의 마지막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는 이를 악물었죠. 엄마, 걱정 마세요. 아영이는 제가 꼭 지킬게요. 그는 묘비에 기대어 한참을 울었어요. 등에 업힌 아영은 아무것도 모른 채 엎여 있었죠. 작은 숨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렸어요. 차가운 바람이 우진의 뺨을 매섭게 스쳤습니다.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고독감이 그를 덮쳤어요. 그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하얀 눈송이들만 끝없이 떨어지고 있었죠. 마치 자신의 눈물처럼 말이에요. 그때였어요. 어둠 속에서 헤드라이트 불빛이 번쩍 빛났습니다. 눈 덮인 산길을 올라오는 차의 불빛이 점점 가까워졌죠.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묘소 입구에 멈춰 섰어요. 차 문이 열리면서 정장 차림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박서준 회장은 차에서 내리며 차가운 밤 공기에 몸을 움츠렸어요.
고급스러운 캐시미어 코트 깃을 세우며 입김을 내뱉었죠. 휴, 정말 춥군. 오늘이 바로 아들 하준의 기일이었어요. 옆에 선 아내 이지혜 여사는 아들을 잃고 기억을 자꾸 잃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은 초점을 잃고 허공을 헤매고 있었죠. 입을 반쯤 벌린 채 고개를 이리저리 돌렸어요. 여보, 여기가 어디지? 이지혜 여사가 가느다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박 회장은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하준이 보러 왔어요. 우리 아들. 하준이? 아, 그래. 하준이. 여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 뒤로 공허함이 가득했죠. 박 회장 부부가 아들의 묘소로 향하던 중이었어요. 발밑에 쌓인 눈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내며 밟혔죠. 그때 바람을 타고 누군가의 오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빠가 죽인 아저씨네 빚을 거의 다 갚았어요. 그 말에 박 회장의 발걸음이 우뚝 멈췄어요. 뭐라고?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등골이 서늘해졌죠.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국화 꽃다발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박 회장은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어둠 속에서 묘비에 기댄 채 흐느끼는 소년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하준의 묘소 바로 옆이었어요. 그의 심장이 마구 요동쳤습니다. 저기. 박 회장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가까이 다가가자 소년의 얼굴이 더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눈물범벅이 된 창백한 얼굴, 얼어붙은 듯한 입술, 떨리는 어깨. 내 아들이 사람을 죽이고 빚을 남겼다는 소년의 절규가 그의 귓가를 날카롭게 파고들었죠. 이게 대체... 박 회장의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아들 하준은 5년 전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뺑소니 사고였죠. 하지만 사고 차량은 하준의 것이 아니었어요. 하준은 누군가의 차를 타고 가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당시 경찰은 하준이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결론 지었어요. 하지만 정확한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죠. 그 후 박 회장은 아들의 죽음과 관련된 모든 것을 덮어두려 했습니다.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거든요. 슬픔이 너무 컸으니까요. 여보, 저 아기 좀 봐. 이지혜 여사의 눈빛이 문득 흔들렸어요. 그녀의 시선은 우진의 등에 엎인 아영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아영의 작은 얼굴이 가로등 불빛 아래 희미하게 빛났죠. 동그란 볼, 오므린 입술, 평화로운 잠든 얼굴. 어머, 참 예쁘네. 이지혜 여사는 우진에게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마치 깨지기 쉬운 유리를 대하듯 조심조심 걸어왔죠. 우진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된 얼굴에 경계심이 가득했어요. 누구세요? 우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낯선 사람들의 등장에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죠. 이지혜 여사는 아영의 작은 손을 조심스럽게 만졌어요.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어머, 이 손 좀 봐. 얼음장이네. 그녀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어딘가 익숙한 듯한 표정이었죠. 마치 오래전 자신의 아이를 안았던 기억이 떠오르는 것 같았어요. 박 회장은 우진의 초췌한 얼굴을 찬찬히 살폈어요. 핏기 하나 없는 창백한 얼굴, 움푹 들어간 눈, 바짝 마른 뺨. 낡은 옷차림과 동생을 업은 모습이 너무나 애처로웠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 고아인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 보이는 딱한 사정에 그의 마음이 저릿했어요. 아들의 죽음과 관련된 소년의 절규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죠. 아빠가 죽인 아저씨.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박 회장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얘야, 이 밤중에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얼어 죽겠어.
갈 곳은 있는 거니? 박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쿵쾅거렸죠. 우진은 고개를 천천히 가로저었습니다. 없어요. 갈대. 없어요.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어요. 목이 쉬어 있었죠. 박 회장은 잠시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눈썹이 찌푸려졌다가 펴졌다가를 반복했어요. 5년 전 사고의 진실이 혹시 이 아이들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이 그의 머릿속을 스쳤죠. 그럼 당분간 우리 집에서 지내거라. 이런 추운 날 갈 곳 없는 아이들을 그냥 둘 수는 없지. 우진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네, 정말이세요? 갈 곳 없는 자신에게 드리운 예상치 못한 구원의 손길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심도 완전히 거두지는 못했어요. 세상이 자신에게 친절했던 적이 없었거든요. 그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목에 걸린 낡은 만년필을 움켜쥐었어요. 이 만년필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건네주신 유일한 유품이었어요. 우진아, 이 펜은 너를 지켜줄 보물이다. 늘 몸에 지니고 다녀라.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했어요. 우진은 만년필을 꽉 쥐고 박 회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눈물이 또다시 주르륵 흘러내렸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어요. 박 회장의 저택은 그림에서 튀어나온 듯 웅장했어요. 으리으리한 대리석 기둥들이 하늘을 향해 솟아 있었고 거대한 샹들리에가 우진의 시야를 압도했죠. 수천 개의 크리스털 조각들이 반짝이며 빛을 뿜어냈어요. 와! 우진은 멍하니 입을 벌린 채 저택 안을 둘러봤어요. 밖의 혹독한 추위와는 전혀 다른 따뜻하고 화려한 공기가 그를 감쌌습니다. 발밑의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들반들했죠.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 그대로 비쳐 보였어요. 하지만 그 따뜻함 속에는 차가운 시선들이 숨어 있었어요. 회장님 오셨습니다. 집사가 공손하게 인사를 했어요. 저택 문이 활짝 열리자마자 날카로운 눈빛을 한 여자가 우진 형제를 노려봤습니다. 태연그룹의 전무 최은경이었죠. 그녀는 샤넬 정장을 입고 높은 하이힐을 신은 채 계단 위에 서 있었어요. 회장님, 이 아이들은 대체 누구죠? 최은경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려 퍼졌어요. 그녀의 입꼬리가 비웃듯 올라갔습니다. 붉은 립스틱을 바른 입술이 삐죽 나왔죠. 갑자기 웬 거짓골의 아이들을 집에 들이시는 거예요? 설마 또 자선사업 하시려는 건 아니시겠죠? 최은경의 목소리는 비수처럼 날카로웠어요. 우진의 어깨가 움찔했죠. 등에 업힌 아영이 잠결에 뒤척였어요. 그녀의 옆에 선 김도연은 더욱 노골적으로 경멸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최은경의 사촌 동생이자 비서실장이었어요. 김도연은 혀를 차며 우진에게 천천히 다가왔어요. 그의 눈빛이 우진을 위아래로 훑었죠. 불쌍한 척은. 요즘 이런 애들 많거든요. 혹시 회장님 재산이라도 노리고 온 건 아니겠지? 딱 보니 그럴상이네요. 김도연은 손가락으로 우진의 낡은 패딩 점퍼를 툭툭 건드렸어요. 이게 뭐야? 냄새도 나는 것 같은데? 저는 우진의 얼굴이 확 달아올랐어요. 귀까지 빨개졌죠. 뜨끈뜨끈 열이 올랐어요. 모멸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주먹을 꽉 쥐니 손톱이 살갗에 파고들었어요. 하지만 그때 등에 업힌 아영이 잠에서 깨어났어요. 응, 오빠. 아영이 작은 목소리로 우진을 불렀어요. 불안한 눈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오빠의 옷깃을 꽉 움켜쥐었죠. 우진은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분노를 삼켰어요. 괜찮아, 아영아.
오빠가 여기 있어. 우진은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죠. 박 회장은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어요. 눈썹을 찌푸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최 전무, 김 비서. 박 회장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손님에게 무례한 짓은 그만두게. 이 아이들은 당분간 우리 집에서 지낼 것이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어요. 거부할 수 없는 권위가 묻어났죠. 최은경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내 결정이야. 박 회장이 딱 잘라 말했어요. 최은경의 얼굴이 굳어졌죠.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우진을 향해 적개심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눈을 가늘게 뜨고 우진을 노려봤죠. 회장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최은경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에 도끼가 서렸죠. 저런 애송이가 감히 이 저택에 발을 들이다니요. 살인자의 자식 주제에. 뭐라고요? 최은경의 말에 우진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살인자의 자식이라니. 그게 무슨. 그녀는 우진의 아버지가 5년 전 뺑소니 사고로 사람을 죽였다는 소문을 알고 있는 듯 했어요. 최은경은 비웃듯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윤재혁 씨 아들 맞지? 소문 다 들었어. 사람 치고 도망갔다며? 쯧쯧,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네. 그건. 우진의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주먹을 꽉 쥐니 손톱이 살갗에 파고들었죠. 아팠어요. 이가 갈렸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어요. 오빠, 무서워. 아영이 우진의 옷깃을 더 세게 잡았어요. 작은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갔죠. 그 작은 손의 떨림을 느끼자 우진은 다시 한번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동생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최 전무 그만. 박 회장의 목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최은경은 멈추지 않았죠. 김도연은 우진 형제를 훑어보며 비아냥거렸어요. 좋아요. 회장님 뜻이라면야 뭐. 하지만 말이죠. 그는 팔짱을 끼고 우진을 위아래로 쳐다봤어요. 이 큰 저택에 빈둥거릴 생각은 마세요. 공짜 밥은 없는 거 알죠? 식모라도 시켜야겠네요. 청소도 하고 잔심부름도 하고. 어때요? 마음에 드나요? 그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가득했어요. 우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죠.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어요. 대답은 안 해? 벙어리야? 김도연이 우진의 어깨를 툭툭 쳤어요. 우진의 몸이 뒤로 휘청거렸죠. 알겠습니다. 우진은 겨우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겨우 들릴 정도로 작았죠. 동생 아영을 지키기 위해 그는 모든 모욕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래, 알았으면 됐어. 내일부터 바로 일 시작이야. 김도연이 손뼉을 탁 쳤어요. 저택의 화려함은 우진에게는 차가운 감옥과도 같았어요. 반짝이는 샹들리에 화려한 가구들, 넓은 공간.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우진을 짓누르는 무게처럼 느껴졌죠. 집사, 이 아이들을 하인 숙소로 안내해. 최은경이 명령조로 말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집사가 고개를 숙이며 우진에게 손짓했어요. 우진은 아영을 꽉 안고 집사를 따라갔습니다. 뒤에서 최은경과 김도연의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죠. 저런 애들이 여기서 얼마나 버틸까? 한 달? 아니면 일주일? 그들의 목소리가 복도에 메아리 쳤어요. 우진은 고개를 더 숙이고 걸었습니다. 아영을 더 꽉 안았죠. 박서준 회장은 아들이 살인자라는 오해 때문에 처음에는 우진에게 냉정하게 대하려 애썼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늘 알 수 없는 미안함과 의문이 자리 잡고 있었죠.
밤이 깊어지면 박 회장은 몰래 우진의 방 앞을 서성였습니다. 슬리퍼를 신고 조용조용 복도를 걸었어요.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을 통해 우진의 고독한 뒷모습을 보곤 했죠. 저 아이는 매일 밤 뭘 하는 걸까? 우진은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만년필로 손바닥에 가족이라는 글자를 썼어요. 천천히 정성스럽게 한 획 한 획 그어 내려갔죠. 다음 날 아침이면 희미하게 지워지는 글자였지만 그에게는 그것이 유일한 희망이자 위로였어요. 아영아, 우리는 가족이야. 오빠가 꼭 지켜줄게. 우진이 잠든 아영을 내려다보며 속삭였어요. 핏줄 하나 섞이지 않은 채 동생을 책임져야 하는 고독한 삶 속에서 그 글자는 그가 버틸 수 있는 유일한 버팀목이었죠. 만년필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어요. 우진의 고독한 삶을 지탱하는 유일한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흙! 작게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우진은 손바닥에 쓴 글자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죠. 박 회장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주먹을 꽉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죠. 아들이 살인자라고 믿고 있는 저 소년이 가족이라는 단어에 저토록 절박하게 매달리다니 그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우진의 눈빛에서 그는 하준의 어린 시절을 보았습니다. 정의롭고 책임감이 강했던 아들의 모습이 떠올랐죠. 하준아, 넌 정말 저런 짓을 했던 걸까? 박 회장은 복도를 천천히 걸어 자신의 서재로 돌아왔어요. 무거운 발걸음이었죠. 책상에 앉아 5년 전 아들의 사고 기록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먼지가 풀풀 날렸어요. 이걸 다시 봐야 하나.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그는 서류를 펼쳤죠. 우진의 고독한 뒷모습과 손바닥에 새겨진 가족이라는 글자가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상해. 내가 놓친 게 있어. 어쩌면 진실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움트기 시작했어요. 만년필이 우진에게 희망의 상징이듯 박 회장에게도 그 만년필은 잊고 있던 진실의 조각을 찾아낼 실마리처럼 느껴졌죠. 내일 비서실에 연락해야겠어. 사건 기록을 다시 정리해달라고. 박 회장은 안경을 벗고 눈을 비볐어요. 피곤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죠. 창밖으로 달빛이 희미하게 비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박서준 회장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았어요. 시한부 판정은 그의 삶에 들이운 무거운 그림자였죠. 회장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치의가 조심스럽게 말했던 그날이 떠올랐어요. 6개월, 길어야 1년입니다. 박 회장은 그때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었죠. 하지만 지금 우진을 보며 샘솟는 의문은 그를 행동하게 만들었습니다. 죽기 전에 진실을 밝혀야 해. 아들 하준의 죗값을 대신 치러주기 위해서라도 5년 전 교통사고의 진실을 밝혀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김 비서, 박 회장이 인터폰을 눌렀어요. 네, 회장님. 비서실을 통해 당시 사건 기록을 다시 요청해주게. 5년 전 하준이 사고. 모든 자료를 내 서재로 가져오게. 알겠습니다, 회장님. 며칠 후 낡은 박스들이 서재로 배달되었어요. 꺼낸 서류들은 이미 누렇게 변해 있었죠. 이게 벌써 5년이나 됐구나. 박 회장은 돋보기를 들고 한 글자 한 글자 꼼꼼히 읽어내려갔어요. 당시 경찰 보고서, 목격자 진술, 사고 현장 사진까지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했죠. 여기 보면. 그는 형광펜으로 중요한 부분의 줄을 그어가며 읽었어요. 손가락으로 글자를 짚어가며 천천히 읽었죠. 이상하군. 박 회장의 미간에 깊은 주름이 잡혔어요.
그는 사고 차량의 잔해가 찍힌 사진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사진을 눈앞에 바짝 갖다 대고 들여다봤죠. 이건 뭔가 다른데? 경찰 보고서에는 하준이 운전한 것으로 기록된 차량의 색상이 진회색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사진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차량의 잔해는 아무리 봐도 짙은 녹색에 가까웠죠. 확실히 달라. 진회색이 아니야. 이건 명백히 녹색이잖아. 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책상에 놓인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다른 사진들과 비교해 봤어요. 하준이 차는 진회색 벤츠였는데 이건 녹색 차야. 완전히 다른 차잖아. 그는 서류들을 다시 한번 뒤적였어요.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고요한 서재에 울렸죠. 당시 하준의 지인이었던 최은경 전무가 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했고 경찰에 진술했다는 기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최은경이 가장 먼저 도착했다고? 박 회장의 눈빛이 예리해졌어요. 증인 진술 최은경. 제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하준이가 운전대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박 회장은 그 문장을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읽었어요. 하지만 하준의 차는 사고 현장에 없었잖아. 하준은 친구의 차를 빌려 타고 가던 중이었다고 했는데 당시 하준은 친구의 차를 빌려 타고 가던 중이었다고 알려졌죠. 그런데 왜 최은경은 하준이 운전대를 잡고 있었다고 진술한 걸까요? 이게 말이 안 돼. 박 회장은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빛은 깊은 의구심으로 가득했습니다. 혹시 최은경이 거짓말을 한 건 아닐까? 이 사건이 단순한 뺑소니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강하게 때렸어요. 아들이 누군가의 죄를 덮어쓰고 죽었을 가능성. 그렇다면 하준이는 억울하게. 그 생각에 그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주먹으로 책상을 탁 쳤죠. 이럴 수가. 내가 아들을 의심했다니. 그는 손이 떨리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비서, 지금 당장 내 서재로 오게. 네, 회장님.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잠시 후 김 비서가 노크를 하고 들어왔어요. 부르셨습니까, 회장님? 자네, 5년 전 하준이 사고 현장을 다시 조사해보게. 박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특히 사고 차량의 색상과 당시 진술자들의 행적을 좀 더 면밀히 살펴봐요. 최은경 전무의 동선도 철저히 확인하고. 회장님, 그게 무슨. 묻지 말고 하게.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죠. 진실을 향한 그의 의지가 빛나고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조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 비서가 나간 후 박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준아, 아빠가 꼭 진실을 밝혀낼게. 내 명예를 되찾아줄 거야. 시간은 없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을 거였어요. 손으로 가슴을 꽉 눌렀죠. 박 회장이 5년 전 사건을 재조사하기 시작하고 우진에게도 점차 마음을 열자 최은경 전무는 불안감에 휩싸였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초조함이 역력했죠. 젠장, 왜 갑자기 옛날 일을 조사하는 거야? 최은경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손톱을 물어뜯으며 서성거렸어요. 발소리가 바닥을 쿵쿵 울렸죠. 우진 형제를 향한 압박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너희들이 이 저택에 들어온 이후로 집안에 온통 불길한 일만 생기는구나. 어느 날 아침 식사 자리에서 최은경은 대뜸 우진을 향해 쏘아붙였어요. 그녀의 눈빛은 살기마저 띄고 있었죠. 포크를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전무님, 그게 무슨. 닥쳐. 내가 말대꾸할 처지야? 김도연은 옆에서 그녀의 말에 맞장구 치며 비아냥거렸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회장님께서도 요즘 부쩍 신경이 날카로우세요. 밤마다 서재에 틀어박혀서 뭘 그리 뒤지시는지. 다 너희들 때문 아니겠어? 재수 없는 것들. 김도연은 우진을 향해 손가락질을 했죠. 우진은 밥숟가락을 든 채 굳어버렸어요. 입안이 바싹 말랐죠. 침을 삼키려 해도 목이 칼칼했어요. 오빠. 아영은 우진의 옆에 앉아 작은 손으로 그의 바짓가랑이를 꽉 움켜쥐었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이 느껴졌죠. 우진은 아영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괜찮아, 아영아. 하지만 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최은경은 갖은 구실을 만들어 우진을 저택에서 쫓아내려 했어요. 야, 윤우진. 화장실 청소 이게 뭐야? 변기에 물때가 그대로 남아있잖아.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제대로 못하는 주제에 다시는 무슨. 짝? 최은경의 손바닥이 또다시 우진의 뺨을 후려쳤어요. 저 꼬마 때문에 비싼 도자기가 깨질 뻔했어. 누가 책임질 건데? 사실 아영은 도자기에 손도 대지 않았어요. 하지만 최은경은 아랑곳하지 않았죠. 회장님의 서류를 내가 건드렸다며? 감히 회장님 서재에 함부로 들어가? 저는 청소하라고 하셔서. 변명하지 마. 온갖 말도 안 되는 이유들을 늘어놓았어요. 우진의 뺨에는 날마다 새로운 손자국이 생겼죠. 회장님, 저 아이들을 더 이상 이 저택에 둘 수 없습니다. 최은경은 박 회장의 서재 문을 쾅 하고 열며 들어갔어요. 집안의 기강이 다 무너지겠어요. 하인들도 저 애들 때문에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요. 박 회장은 침묵으로 일관했어요. 그저 서류를 보며 안경을 고쳤었죠. 하지만 최은경의 압박은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대답 좀 하세요, 회장님. 제 말이 그렇게 우습습니까? 최 전무 나가보게. 회장님, 나가라고 했어. 박 회장의 차가운 목소리에 최은경은 이를 갈았어요. 다음 날 최은경은 더욱 대담해졌어요. 당장 나가. 너 같은 살인자의 자식은 이 집에 있을 자격이 없어. 그녀는 우진의 방으로 쳐들어와 그의 짐을 내던졌어요. 낡은 옷가지들이 바닥에 흩뿌려졌죠. 이게 무슨 짓이에요? 무슨 짓? 쓰레기 버리는 거지, 뭐. 우진의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다시 거리로 내쫓길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했죠. 그의 눈빛에는 불안감과 함께 굳은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전무님, 저는 나가지 않을 거예요. 우진은 낮게 으르렁거렸어요. 처음으로 당당하게 최은경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죠. 아영이를 지켜야 해요. 저는 절대 여기서 안 나가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단호했어요. 주먹을 꽉 쥐고 서 있었죠. 최은경은 그런 우진의 모습에 더욱 분노했습니다. 뭐라고? 이 새끼가 진짜. 그녀의 얼굴은 일그러졌어요. 불그락 변했죠. 건방진 것. 내가 감히 어디서 버티겠다는 거야? 너 같은 건 한순간에 길거리로 내쫓아버릴 수 있어. 최은경은 우진의 멱살을 잡았어요. 하지만 우진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회장님께 말씀드려서 당장 길거리로 내쫓아 줄 테니 그리 알라. 너랑 그 애송이 동생이랑 둘 다. 우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최은경을 똑바로 바라봤죠. 그 눈빛에는 두려움보다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은경은 우진을 밀쳐내고 씩씩거리며 방을 나섰어요. 문이 쾅 하고 닫혔죠. 우진은 바닥에 흩어진 짐을 주워 담았어요. 손이 떨렸지만 차근차근 옷가지들을 개켜 담았죠. 오빠, 무서워. 아영이 옷장 뒤에서 나와 울먹였어요. 괜찮아, 아영아. 오빠가 있잖아. 우진은 아영을 꽉 안았어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죠.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영을 위해서라도 이 저택에서 버텨야 했으니까요. 만년필을 꽉 움켜쥐었어요.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그의 손바닥에 굳은 의지를 심어주는 듯 했죠. 아버지, 제가 꼭 이겨낼게요. 최은경의 압박이 극에 달했어요. 그녀는 박 회장 앞에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회장님, 제발요. 저 아이들을 당장 내쫓지 않으면 저는 회사를 떠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협박이었지만 동시에 절박함이 묻어났죠. 박 회장은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진실을 밝히기 위해 시간이 필요했지만 최은경의 압박은 그에게 벼랑 끝에 선 듯한 위기감을 안겨주었죠. 손가락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렸어요. 회장님, 최은경이 다시 목소리를 높였어요. 저 아이들은 이 저택에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 아이들 때문에 집안에 우환이 끊이지 않는다고요. 하인들도 불안해하고 분위기도 영 좋지 않아요. 그녀는 거실 한가운데서 울부짖었어요.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죠. 눈물까지 글썽이며 연기를 했습니다. 제발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우진은 아영을 품에 안고 거실 한 구석에 서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죠. 아영은 오빠의 옷깃을 꽉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김도연은 우진을 비웃듯 바라보며 삿대질을 해댔어요. 자, 이제 짐 싸서 나가라. 더 이상 여기 붙어 있을 생각 마. 알았지? 그는 팔짱을 끼고 우진을 내려다봤죠. 그때였어요. 박 회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깐. 그의 목소리가 거실에 크게 울려 퍼졌어요. 모두가 놀라 박 회장을 쳐다봤죠. 박 회장의 시선은 우진의 목에 걸린 만년필에 닿았어요. 낡고 오래된 펜. 우진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던 물건이었죠. 저건 문득 박 회장의 눈에 만년필 끝에 숨겨진 작은 버튼이 들어왔어요. 너무나 작아서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절대 알아챌 수 없는 버튼이었죠. 햇빛을 받아 미세하게 반짝였어요. 잠깐만. 박 회장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최은경과 김도연의 표정이 굳어졌죠. 왜 그러십니까, 회장님? 최은경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진은 의아한 표정으로 박 회장을 바라봤어요.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죠. 우진아. 박 회장이 천천히 우진에게 다가왔어요. 네, 회장님. 내 목에 걸린 그 만년필, 잠시 내게 줄 수 있겠니? 박 회장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러웠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죠. 우진은 잠시 망설였어요. 이건 아버지 유품인데. 알아. 하지만 잠깐만. 곧 돌려줄게. 박 회장의 눈빛에서 왠지 모를 진지함이 느껴졌어요. 우진은 조심스럽게 만년필을 목에서 풀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만년필을 박 회장에게 건넸어요. 여기. 박 회장은 만년필을 손에 쥐고 이리저리 살폈어요. 무게를 가늠하고 빛에 비춰보고 구석구석 살펴봤죠. 이 펜, 뭔가 특이한데. 그리고는 문득 그 작은 버튼에 손가락을 가져다 댔어요. 이게 뭘까? 호기심에 눌러본 버튼. 딸깍. 작은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그 순간 만년필의 끝에서 희미한 불빛이 깜빡이더니 작은 스피커에서 웅얼거리는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만년필에 고정되었죠. 이게 뭐야? 최은경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하얗게 질렸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김도연의 눈동자가 흔들리며 불안함이 드러났어요. 뒤로 한 걸음 물러섰죠. 설마
만년필이 정교한 펜형 녹음기였음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거실에 침묵이 깔렸어요. 벽시계 초침 소리만 째깍째깍 요란했죠. 우진도 놀란 얼굴로 만년필을 바라봤어요. 이게 녹음기였어? 자신도 몰랐던 사실이었죠. 아버지가 왜 이런 걸 숨겨놓으셨는지. 이 녹음기가 5년 전 사건의 진실을 담은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임을 예고하는 듯 했죠. 최은경은 그 자리에서 휘청거렸어요. 얼굴이 새하얘졌죠. 안 돼. 이럴 수가. 모두를 경악하게 만드는 순간이었어요. 박 회장의 아들, 박하준의 목소리였어요. 그의 마지막 음성이었죠. 박 회장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하준이? 손이 떨렸어요. 만년필을 떨어뜨릴 뻔했죠. 은경 누나. 자수해. 어떻게 사람을 치고 도망가. 하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고통스러운 듯 숨을 헐떡이는 소리도 함께 들렸죠. 최은경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어요.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안 돼. 안 돼. 모든 시선이 최은경에게로 향했어요. 우진아. 윤우진. 하준의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이 펜을 기억해라. 이건 녹음이 되는 펜이야. 내 아빠가 준비해 놓으신 거야. 이야기는 내가 친 게 아니야. 뭐라고? 우진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최은경이 차를 몰다가 내 아버지를 쳤어. 나는 그걸 막으려다. 녹음 속에서 고통스러운 신음이 들렸어요. 하준아. 박 회장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그건 5년 전의 녹음일 뿐이었죠. 최은경이 너희까지 해칠 거야. 우진아, 조심해. 이 펜을 꼭 간직해. 하준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어요. 우진은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어요. 눈앞이 핑 돌았죠.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빠가 살인자가 아니었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그를 짓눌렀던 오해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죠. 5년 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어요. 아빠, 미안하다 우진아. 박서준 회장님을 용서해라. 하준의 목소리가 점점 약해졌어요. 회장님,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진이와 아영이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준의 목소리에서 깊은 슬픔과 후회가 묻어났어요. 그리고 이내 녹음은 뚝 끊겼습니다. 거실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깔렸어요. 모든 진실이 한순간에 밝혀진 충격적인 순간이었죠. 박 회장은 만년필을 든 채 멍하니 서 있었어요. 하준아.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본물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으악. 박 회장이 울부짖었어요. 아들이 살인자가 아니라 최은경의 뺑소니 사고를 덮어쓰고 심지어 우진과 아영을 지키려다 희생되었다는 사실에 그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죠. 내 아들이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그의 심장을 마구 핥히는 것 같았어요. 하준아. 최은경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어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얘졌고 눈은 공포에 질려 있었어요. 두 손을 바들바들 떨며 앞으로 내밀었죠. 회장님, 닥쳐. 박 회장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어요. 김도연 역시 식은땀을 흘리며 뒷걸음질 쳤어요. 저는 몰랐습니다. 회장님, 저는 정말. 너도 공범이잖아. 최은경이 한 짓을 알면서도 숨겨줬어.
우진은 아영을 끌어안고 흐느꼈어요. 아빠, 아버지가 살인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에 가슴이 미어져 왔어요. 아빠는 나를 지키려고 5년 동안 아버지를 살인자라고 믿으며 살아온 날들이 떠올랐어요.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는지, 그리고 그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미안해요, 아빠. 제가 아빠를 의심했어요. 아영도 오빠의 품에서 울었어요. 오빠, 나도 슬퍼.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벌어졌어요. 그 몇 초가 몇 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죠. 박 회장은 최은경을 노려봤어요. 그의 눈빛에는 분노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최은경, 너는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너무 화가 나서 몸이 떨렸죠. 내 아들을 죽였어. 최은경은 바닥에 엎드려 빌었어요. 회장님, 용서해 주세요. 저는 그럴 의도가 뭐가 중요해. 넌 사람을 죽이고도 5년 동안 숨기고 살았어. 게다가 죄 없는 아이들을 괴롭혔어. 박 회장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어요.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할 거야. 안 돼요. 회장님, 제발. 최은경이 박 회장의 바지를 붙잡았어요. 하지만 박 회장은 그녀를 차갑게 밀쳐냈죠.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저태가는 혼란에 빠졌어요. 하인들이 소란을 듣고 몰려들었죠. 모두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우진은 만년필을 바라봤어요. 이 작은 펜 하나가 모든 진실을 밝혀낸 거였죠. 최은경, 그는 남아있는 시한부의 힘을 다해 최은경을 법정에 세우기로 결심했어요. 김비서, 지금 당장 경찰에 연락해. 네, 회장님. 김비서가 급히 전화기를 들었어요. 최은경 전무, 당신은 내 아들을 죽이고 어린아이들을 위험에 빠뜨렸어. 박 회장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그의 눈빛은 불꽃처럼 타올랐죠.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네. 그는 곧바로 휴대폰을 꺼내 직접 경찰서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박서준입니다. 5년 전 제 아들의 교통사고 건 새로운 증거가 나왔습니다. 진범을 찾았어요. 저택 밖에는 이미 경찰차가 여러 대 도착해 있었어요.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죠. 번쩍이는 경광등 불빛이 밤하늘을 갈랐습니다. 안 돼요. 안 돼. 최은경은 발버둥 치며 절규했어요. 그녀의 얼굴은 공포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죠. 회장님, 오해예요. 제가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억울합니다. 오해? 박 회장이 차갑게 웃었어요. 내 아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나? 내가 직접 차를 몰다가 사람을 쳤다고 했어. 어떻게 오해야? 그건 최은경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경찰들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박서준 회장님 맞으십니까? 네, 접니다. 이쪽입니다. 박 회장이 최은경을 가리켰어요. 저 여자가 5년 전 뺑소니 사고의 진범입니다. 증거도 있습니다. 그는 만년필 녹음기를 경찰에게 건넸죠. 이걸 들어보십시오. 모든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경찰은 녹음을 들었어요. 얼굴이 굳어지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최은경 씨,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안 돼. 나 줘요. 나 주라고. 하지만 경찰은 그녀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어요. 찰칵. 수갑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죠. 으악. 내가 뭘 잘못했어. 나는 억울해. 최은경은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어요. 하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죠. 김도연 씨도 함께 연행하겠습니다.
저는요? 저는 몰랐습니다. 김도연이 황급히 변명했어요. 최은경 씨의 범행을 알면서도 은폐한 증거가 있습니다. 함께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안 돼요. 김도연 역시 수갑이 채워졌어요. 두 사람은 경찰차에 실려 끌려갔죠. 최은경의 비명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박 회장은 고개도 돌리지 않았어요. 법정 싸움은 치열했어요. 최은경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발악했습니다. 저는 무죄입니다. 그 녹음은 조작된 겁니다. 법정에서 최은경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만년필 녹음기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죠. 피고인, 이 녹음에서 들리는 목소리가 박하준 씨의 목소리가 맞습니까? 검사가 물었어요. 음성 감식 결과 99.8%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게다가 사고 차량의 색상도 피고인의 차량과 일치합니다. 검사는 증거 자료들을 제시했어요. 박 회장은 자신의 건강이 악화되는 중에도 모든 재판에 참석했어요. 가슴이 조여왔지만 약을 먹고 버텼죠.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어요. 우진 또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의 상황을 증언했습니다. 저는 5년 동안 아버지가 살인자라고 믿었습니다. 우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저희를 지키려다 돌아가신 거였어요. 그 빚도 억울하게 짊어진 거였어요. 법정이 숙연해졌어요. 최은경 씨는 저희 남매를 괴롭히며 아버지의 유품까지 빼앗으려 했습니다. 결국 최은경은 뺑소니, 살인교사, 증거인멸, 아동학대 등 모든 죄가 드러나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어요. 피고인 최은경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판사의 망치가 내려쳤죠. 안 돼. 재판장님, 억울합니다. 최은경은 긴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었어요. 김도연 역시 공범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죠. 정의가 승리하는 순간이었어요. 박 회장은 법정에서 내려오는 길에 우진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우진아, 이제 됐다. 내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았어. 그의 눈빛에는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깊은 애통함이 뒤섞여 있었어요. 회장님, 우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모든 진실이 밝혀진 후 박 회장은 아들의 희생을 비로소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어요. 하준이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했던 마지막 말은 아버지의 냉정함과 오해 속에서도 우진 남매를 지키려 했던 아들의 깊은 사랑을 의미했음을 깨달았죠. 하준아, 아빠가 미안하다. 박 회장은 아들의 묘소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의 가슴은 슬픔과 함께 뜨거운 감사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내가 그렇게 용감했구나. 아빠는 몰랐어. 정말 몰랐단다. 그는 묘비를 쓰다듬으며 오열했어요. 5년 동안 아들을 의심하며 살아온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죠. 며칠 후 박 회장은 우진과 아영을 자신의 서재로 불렀어요. 그의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죠. 우진아, 아영아, 이리 와봐. 두 남매는 조심스럽게 서재로 들어갔어요. 넓은 책상 앞에 박 회장이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변호사가 서류를 펼쳐놓고 있었죠. 앉거라. 박 회장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우진과 아영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우진아, 아영아, 너희는 이제부터 나의 피부치다. 박 회장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어떤 말보다도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우진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죠. 회장님, 그게 무슨... 내 아들 하준이가 너희를 지키려 했듯이 이제 내가 너희를 지킬 거야. 너희는 내 가족이야.
박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여기 입양 서류가 있다. 정식으로 너희를 태연그룹의 후계자로 입적하는 절차야. 변호사가 서류를 앞으로 밀어냈어요. 우진은 서류를 내려다봤죠. 입양 신청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회장님, 저희 같은 애들을 정말. 우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믿기지 않았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자신들을 진짜 가족으로 받아들인다니. 그래.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미 가족이야. 하준이가 그렇게 만들어줬어. 박 회장은 우진의 손을 꽉 잡았어요.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죠. 너희 아버지 윤재혁 씨도 훌륭한 분이셨어. 그분이 남긴 너희를 내가 책임지고 싶구나. 입적 서류에 서명하는 박 회장의 손은 떨렸어요. 펜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하지만 그의 눈빛은 굳건했습니다. 한 획 한 획 정성스럽게 이름을 적어 내려갔어요. 이제 너희는 박우진, 박아영이야. 우진. 우진은 자신의 새 이름을 중얼거렸어요. 낯설었지만 동시에 따뜻했죠. 우진은 박 회장의 손을 두 손으로 꽉 잡았어요. 회장님, 아니 할아버지.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5년 동안 혼자서 짊어져야 했던 삶의 무게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듯 했어요. 어깨가 가벼워졌죠. 흑. 오랫동안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왔어요. 우진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남자답게 참아야 한다고, 동생 앞에서는 강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그쳤던 모든 날들. 이제는 울어도 괜찮았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영은 박 회장의 품에 폴짝 뛰어들었어요. 할아버지. 작은 팔로 박 회장의 목을 꼭 안았죠. 박 회장은 아영을 품에 안고 천진난만하게 웃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아버지, 좋아요. 아영의 맑은 목소리가 서재에 울려 퍼졌어요. 고마워할 필요 없다. 이제 너희는 나의 소중한 가족이니까. 박 회장도 눈물을 흘렸어요. 주름진 뺨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죠. 하준이가 너희를 내게 데려다 준 거야. 고마워, 우진아. 아영아. 그 순간 핏줄을 초월한 진정한 사랑과 가족의 의미가 완성되는 감동적인 순간이었어요. 서재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포근했죠. 우진은 아영의 작은 손을 잡았어요. 아영도 오빠의 손을 꽉 움켜쥐었죠.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우진의 가슴은 벅차올랐습니다. 아영아,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 생겼어. 응, 오빠, 나 행복해. 아영이 환하게 웃었어요. 그 미소가 너무나 밝고 아름다워서 우진도 덩달아 웃음을 터뜨렸죠. 나도 행복해. 박 회장은 두 남매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하준아, 아빠가 잘했지? 내가 지키려 했던 아이들을 아빠가 잘 돌볼게. 걱정 마. 그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햇살이 따스하게 비쳐 들어왔죠. 우진아, 아영아. 공부 열심히 하고 착하게 자라렴. 할아버지가 항상 너희 곁에 있을 거야. 네, 할아버지. 우진과 아영이 동시에 대답했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축하드립니다, 회장님. 이제 법적으로도 가족이 되셨습니다. 고맙네. 박 회장은 서류를 받아들고 소중히 서랍에 넣었어요. 이제 저택도 너희 집이야. 마음껏 뛰어놀고 행복하게 살 거라. 우진은 목에 걸린 만년필을 만졌어요. 아버지가 남긴 이 작은 펜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죠. 아버지, 감사해요. 저희를 지켜주셔서. 그리고 하준에게도 감사했어요. 하준 형, 고마워요. 저희를 구해주셔서.
저택의 따뜻한 공기가 우진 남매를 감싸 안았어요. 이제 이곳은 더 이상 차갑고 무서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보금자리였죠. 그로부터 얼마 후 박서준 회장은 모든 한을 풀고 평화롭게 눈을 감았어요. 아들의 억울한 누명을 벗기고 우진과 아영에게 든든한 가족의 울타리를 만들어준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편안한 미소를 띠고 있었죠. 할아버지. 우진은 박 회장의 침대 옆에 앉아 그의 손을 꽉 잡고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손은 예전보다 훨씬 더 말랐고 차가워졌죠. 아영은 할아버지의 품에 안겨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영아. 우리 아영이. 박 회장이 가늘게 눈을 뜨고 아영을 내려다봤어요. 작은 손으로 자신의 옷깃을 움켜쥐고 자는 아영의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웠죠. 이지혜 여사는 박 회장의 머리맡에 앉아 조용히 그의 얼굴을 어루만졌어요. 여보, 당신, 수고했어요. 그녀의 눈빛은 비록 흐릿했지만 사랑과 슬픔이 뒤섞인 듯 보였어요. 치매로 많은 것을 잊어버렸지만 남편을 향한 사랑만큼은 기억하고 있었죠. 여보, 우리 하준이 보러 가요. 박 회장은 가늘게 눈을 떴어요. 그의 시선은 우진과 아영에게 향했죠. 우진아. 네, 할아버지. 여기 있어요. 우진은 할아버지의 손을 더욱 꽉 잡았어요.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싶었죠. 너, 좋은 사람 되거라. 아버지처럼, 하준이처럼. 박 회장의 목소리는 가늘고 약했어요.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죠. 네, 네, 할아버지. 꼭 그럴게요. 아영이도 잘 키워주고, 걱정 마세요. 제가 꼭 지킬게요. 박 회장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어요. 고맙다. 우진아, 아영아, 사랑한다. 나지막한 그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어요. 그리고 이내 그의 숨소리가 고요히 멎었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우진은 황급히 할아버지를 흔들었어요. 하지만 반응이 없었죠. 할아버지, 일어나세요. 여보, 여보. 이지혜 여사가 남편의 손을 꽉 잡고 흐느꼈어요. 그의 얼굴에는 평온한 안식이 깃들어 있었어요. 고통도 슬픔도 없는 편안한 표정이었죠. 마치 오랜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처럼 평화로웠습니다. 우진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어요. 그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할아버지, 고마워요. 정말, 정말 고마워요. 아영은 잠결에 뒤척이며 할아버지의 품에 더욱 파고들었어요. 할아버지, 따뜻해. 하지만 할아버지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죠. 우진은 아영을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어요. 아영아, 할아버지가 하늘나라 가셨어. 응? 할아버지 어디가? 아영이 눈을 비비며 물었어요. 우진은 눈물을 닦으며 아영을 꽉 안았습니다. 할아버지가 하준 아저씨 보러 가셨어. 아영이한테 인사도 못하고. 할아버지, 다시 와? 아니야. 이제 안 와. 우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박 회장의 마지막 순간은 진정한 사랑과 정의가 승리했음을 보여주는 고요하고 따뜻한 안식의 모습이었어요. 그는 홀로 남겨진 아이들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하고 자신의 죽음으로 인해 고통받던 아들의 명예를 되찾아 주었죠. 그의 삶은 비록 병마와 싸우는 고통의 연속이었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그 어느 때보다 충만하고 아름다웠어요. 이지혜 여사는 박 회장의 손을 잡은 채 조용히 흐느꼈어요. 여보, 먼저 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나 혼자. 어떡해요. 그녀의 기억은 희미했지만 남편의 마지막 가는 길을 함께 해주었어요. 우진은 할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어요. 할아버지, 편히 쉬세요.
저희 잘 살게요. 약속할게요. 장례식은 조용하고 엄숙하게 치러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박 회장을 배웅하러 왔죠. 우진과 아영은 상주로서 문상객들을 맞이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우진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이제 자신이 가장이라는 사실이 실감났죠. 박 회장은 아들 하준의 묘 옆에 묻혔어요. 부자가 나란히 누운 것이었죠. 할아버지, 이제 하준 아저씨랑 같이 계시네요. 우진이 묘비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저희 잘 지켜봐 주세요. 할아버지, 이제 우진과 아영, 그리고 이지의 여사는 서로를 의지하며 새로운 가족이 되었어요.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사랑으로 이어진 진짜 가족이었죠. 시간이 흘러 계절이 여러 번 바뀌었어요. 봄이 오고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 낙엽이 떨어지고 다시 겨울이 왔죠. 그리고 또다시 봄이 찾아왔습니다. 우진은 박 회장이 남긴 든든한 유산과 가족의 사랑 속에 학업에 매진했어요. 그는 정의로운 변호사의 꿈을 키웠죠. 형, 오늘도 늦게까지 공부해? 같은 반 친구가 물었어요. 응, 시험이 코앞이잖아. 매일 밤 늦게까지 책상에 앉아 법률 서적을 읽는 그의 눈빛은 결연했어요. 형광펜으로 중요한 부분의 줄을 그어가며 공부했죠. 민법 제750조 고해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우진은 법 조문을 중얼거리며 외웠어요. 낡은 만년필은 이제 그의 책상 위에서 묵묵히 그를 지켜보고 있었죠. 펜꽂이에 꽂혀 있는 만년필은 더 이상 녹음기로 쓰이지 않았지만 여전히 우진에게는 가장 소중한 물건이었어요. 아버지, 할아버지, 지켜봐 주세요. 제가 훌륭한 변호사가 될 수 있도록. 우진은 가끔 만년필을 꺼내 들고 중얼거리곤 했죠. 아영은 할머니 이지의 여사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밝고 건강하게 성장했어요.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칭찬받았어요. 그래, 우리 아영이 대견하네. 이지의 여사는 비록 치매로 많은 것을 잊어버렸지만 아영에 대한 사랑만큼은 변함없었어요. 아영의 얼굴에는 늘 해맑은 미소가 떠나지 않았죠. 할머니, 제가 그림 그려드릴게요. 그래. 우리 아영이 그림 참 잘 그리지. 아영은 크레용으로 알록달록한 그림을 그렸어요. 할머니, 오빠 그리고 자신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이었죠. 저택은 더 이상 차갑고 낯선 공간이 아니었어요. 따뜻한 사랑과 웃음이 가득한 진정한 보금자리가 되었죠. 거실에는 우진과 아영의 사진들이 가득 걸려 있었어요. 어느 화창한 봄날, 우진은 대학교 캠퍼스 잔디밭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어요. 오빠, 멀리서 아영이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죠. 우진은 책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아영아, 너 오늘 학교 끝나고 바로 왔어? 응, 오빠 보고 싶어서. 아영은 오빠 옆에 폴짝 앉았어요. 작은 손에 꽃 한 송이를 들고 있었죠. 이거 할머니 주려고 땄어. 예쁘지? 그래, 예쁘다. 이지의 여사는 벤치에 앉아 두 남매를 바라보며 잔잔한 미소를 지었어요. 아영이 꺾어온 작은 민들레 꽃을 받아들고 코에 가져다 댔죠. 향기롭네. 참 좋구나. 할머니, 기뻐하세요? 그럼 기쁘지. 우리 아영이가 준 건데. 아영은 할머니의 머리에 꽃을 꽂아주며 재롱을 부렸어요. 할머니 공주님 됐어요. 호호, 그래. 할머니가 공주님이야? 이지의 여사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빠, 나 변호사 되면 재판 구경 갈 거야. 아영이 맑은 목소리로 외쳤어요. 우진은 책에서 고개를 들고 아영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죠. 그래, 꼭 와서 오빠가 정의를 실현하는 모습을 지켜봐줘.
약속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희망과 자신감이 가득했어요. 약속? 약속? 아영이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어요. 우진도 새끼손가락을 걸었죠. 도장 꽝. 두 남매는 엄지손가락을 맞대며 웃었어요. 오빠, 우리 행복하지? 아영이 물었어요. 응, 정말 행복해. 우진은 아영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할아버지랑 아버지, 그리고 하준 형이 지켜봐 주시는 것 같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 맞아. 그분들 덕분에 우리 이렇게 행복한 거야. 비극적인 과거를 딛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은 우진 남매는 따뜻하고 희망찬 미래를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어요. 잔디밭에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었어요. 벚꽃잎이 하늘 날아다녔죠. 아영아, 저기 봐. 벚꽃 예쁘지? 와, 진짜 예쁘다. 우진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파란 하늘 위로 하얀 벚꽃잎들이 춤을 추고 있었죠. 할아버지, 아버지, 저희 잘 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그들의 앞날에는 행복만이 가득할 것이었어요. 박 회장이 남긴 사랑과 믿음이 그들의 삶을 영원히 밝혀줄 것이었죠. 아영은 할머니의 손을 잡고 일어섰어요. 할머니, 집에 가요. 저녁 준비해야죠. 그래, 그래. 가자. 우진도 책을 덮고 일어섰어요. 세 사람은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빠, 오늘 저녁 뭐 먹을 거예요? 아영이가 좋아하는 거 해줄게. 와, 좋아. 석양이 세 사람의 뒷모습을 따뜻하게 비쳤어요. 길고 긴 그림자가 땅에 드리워졌죠. 하지만 그 그림자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세 개의 그림자가 서로를 의지하며 함께 걷고 있었으니까요. 저 멀리 저택의 창문에서 빛이 새어나왔어요. 따뜻한 빛이었죠. 그곳이 바로 그들의 집이었어요. 그들의 보금자리였습니다. 우진은 주머니에서 만년필을 꺼내 만졌어요. 아버지가 주신 이 펜이 모든 걸 바꿔놓았어요. 감사해요, 아버지.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봤죠. 할아버지, 하준 형, 저희 지켜봐 주세요. 저희는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하늘에서 별이 반짝였어요.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글빛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